자, 가장 먼저 우리가 이 귀찮고 복잡한 문서를 왜 써야 하는지 이것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의 비즈니스 성공 파트너 주식회사 운림 대표 허영근입니다. 자,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지금도 밤새워서 사업계획서를 쓰고 계신가요? 혹시 인터넷에 떠도는 양식을 다운받아서 칸 채우기에 급급하지 않으십니까? 자, 오늘은 제가 팩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들은요,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개의 사업계획서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혼 없이 적어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조건 성공합니다. 와 같은 뜬구름 잡는 소리는 3초 만에 쓰레기통으로 직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는요, 100일장이 아니에요. 내 아이템이 왜 돈이 되는지, 내가 이 사업을 왜 해야 하는지를 철저한 데이터와 논리로 증명하는 비즈니스 전투 지도로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 15분 동안 제가 중소기업의 COF로서 수많은 기업의 자금 조달과 성장을 이끌어낸 표준사업계획서 15단계 작성법을 낱낱이 정말 자세하게 제가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정말 끝날 수 있으니까 끝까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직한 영어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시스템을 구축한다. 사업자 필독의 허영근입니다. 자, 전투의 시작. 과연 전쟁에 나가는 장수가 누구인지 밝히는 단계입니다. 표준안의 첫 번째 회사 개요와 팀 소개가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태어난 것부터 취미까지 불필요한 이력 쓰듯 길게 나열합니다. 절대 안 돼요. 심사위원이 알고 싶은 건 단 하나입니다. 이 팀이 과연 이 사업을 성공시킬 역량과 경험이 있는가가 주요 안점이에요. 대표이사의 학력, 경력, 자격사항, 수상 이력을 적을 때요, 반드시 현재의 사업 아이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3-4개의 임팩트 있는 키워드로 기술을 꼭 하십시오.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팀원이나 팀원의 역량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1인 기업이라면 내가 가진 전문성이나 외부 네트워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어떤 MOU 계약서나 이런 리스트업을 명확하게 보여주세요. 그럼 이제 장수를 소개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들고 나갈 무기가 무엇인지도 보여줄 차례가 되겠죠. 두 번째는 비즈니스 개념 및 모델이 되겠습니다. 초보자들의 공통점은 자기 아이템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전문 용어를 남발하면서 설명이 길어지는 거예요. 사업 모델은 초등학생이 들어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누구의 어떤 문제를 우리의 어떤 기술과 서비스로 어떻게 해결을 해서 돈을 벌 것인 건가와 같은 이 문장 구조에 맞춰서 정확히 맞춰서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객의 페인 포인트, 결핍을 명확하게 짚어내고 우리의 아이템이 진통제인지 비타민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하셔야 합니다. 구구절절한 설명 대신에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도식과 비즈니스 플로우 차트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으로 볼 수 있으세요. 이해되시죠?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싸울 전장이 없다면 무용지물인 거죠. 시장의 크기를 증명하십시오. 자, 이 아이템이 돈이 되는 시장에 있다는 것을 숫자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프레임워크가 바로 템, 셈, 솜이 되겠습니다. 템은 전체 시장이라고 하죠. 내 비즈니스가 속한 거대한 산업의 총 규모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시장 전체와 같은 느낌인 거죠. 셈은 유효시장이에요. 그 중에서 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직접적으로 타겟팅하는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성인 영어회화 시장으로 좀 좁혀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솜이에요. 수익 시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회사의 현재 역량과 자본으로 초기 1-2년 안에 실제로 점유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핵심 시장 규모가 되겠습니다. 막연하게 백조 시장 이런 거 말고요. 우기지 마시고 근거 있는 데이터로 솜을 도출해내야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습니다. 시장을 정의했다면 이제 그 시장을 둘러싼 환경의 파도를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사업 환경 분석이에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먼저 외부 환경은
앞선 강의에서 강조했던 PEST이겠죠. 정치, 경제, 사회, 기술 분석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현재 정부 정책이 우리 아이템을 밀고 있는지, 사회 트렌드에 부합하고 있는지 이런 거시적인 흐름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부 환경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업이 가진 인적, 물적 자원, 특허 유무, 실무적 경험, 대표자의 실무 경험들을 역량을 명확하게 냉정하게 평가하십시오. 파도가 치고 있는데 내가 그 파도를 넘을 만큼 튼튼한지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척도가 매우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전장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싸워야 할 적들을 분석하십시오. 가장 뼈아픈 실수가 우리 아이템은 최초라서 경쟁자가 없습니다. 경쟁사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시장이 아예 없거나 여러분이 아예 아직까지도 시장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경쟁사가 없다면 고객이 우리 제품 대신에 돈을 쓰고 있는 대체제라도 반드시 찾아서 비교하셔야 합니다. 경쟁사 분석표를 만드십시오. 가격, 품질, 채널, 서비스 등 핵심 항목을 두시고요. 경쟁사 A, B와 우리를 비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차원적인 포지셔닝 맵을 그려서 경쟁사들이 놓치고 있는 빈 공간, 즉 우리가 압도할 수 있는,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핵심 차별점을 시각적으로 꽂아서 체크해 주십시오. 적과 나를 알았다면 이제는 전략을 세워야죠.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 스왓 분석이 되겠습니다. 마케팅 계획의 첫 단추입니다. 스왓 분석인데요. 강점과 기회는 누구나 잘 씁니다. 핵심은 W 약점과 T 위협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본이 부족하고 마케팅 인력이 없다 라고 약점만 적고 끝내버리면 0점짜리, 빵점짜리 기획서예요. SO 전략이라고 해서 강점으로 기회 살리기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약점을 보완을 하고 위협을 방어하는 WT, ST, W 전략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마케팅 인력은 부족하지만 AI 자동화 툴을 적극 도입하여 컨텐츠 생산 속도를 경쟁사 대비 3배 이상 높이겠다와 같이 구체적인 방어 논리를 반드시 세워서 기재하세요. 그럼 훨씬 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략이 세워졌으니까 이제 고객의 지갑을 열 전술이죠. 포피 믹스가 되겠습니다. 자, 포피 전략은요, 프로덕트, 제품이죠. 고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최적화된 제품인가? 프라이스, 가격입니다. 단순 원가에 마진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프리미엄 전략을 갈 것인 건가? 아니면 침투 가격 전략을 갈 것인 건가?로 구분하셔야 되고요. 플레이스는 유통이죠. 온라인 자사몰, 스마트 스토어, 오프라인 매장 등이 또 SNS, 공구 등 타겟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입지가 어디인지를 체크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프로모션, 광고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유튜브와 블로그, 퍼포먼스 마케팅 등 어떤 채널에서 어떻게 우리를 알릴 것인가, 이 네 가지 요소가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모습을 증명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누구나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이 사업의 그림을 이해할 수 있겠죠. 마케팅 플랜이 나왔다면 이제 구체적인 숫자로 언제 얼마나 팔 것인 건가에 대해서 약속을 하셔야 합니다. 계획은 숫자로 증명이 돼야 되는 거죠. 판매 계획은 스왓과 포피 전략에 기반을 하되 실제로 어디에 어떻게 팔아서 매출 낼 것인지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를 해 주셔야 합니다. B2B라면 타겟 기업의 리스트 알죠? 또는 계약 목표 건수, 또 B2C라면 월별 트래픽 유입 및 전환율 목표를 적으십시오. 그리고 사업 추진 일정은 간트 차트 형태로 시각화를 하셔야 되고요. 제품 개발의 완료 시점과 마케팅 시작 시점, 그리고 BEP, 손익분기점 달성 시점 등을 시간 순으로 명확하게 보여주셔야 심사위원이 여러분들의 실행력을 또 계획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돈 이야기예요. 지원받은 돈 혹은 내 자본을 어디에 쓰실 겁니까? 자금 계획은요, 정부 지원금이나 대출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소요자금 내역은 크게 생산, 설비비,
마케팅 판로 개척비, 인건비 등으로 크게 나뉠 수가 있죠. 두루뭉술하게 마케팅 3천만 원이라고 쓰시게 되면 절대 안 돼요. 유튜브 콘텐츠 제작비 월 200만 원 6개월까지 또는 초기 온라인 광고 집행비 500만 원처럼 항목을 아주 잘게 쪼개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숫자로 증명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쓸 곳을 정했다면 이제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증명하셔야겠죠. 자금 조달 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 자금이 1억 5천만 원이라면 이 돈을 어디에서 끌어올 것인지 명시해야 되는 거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금 1억 원, 자기자금 5천만 원처럼 내 돈과 남의 돈의 비율을 명확하게 하십시오. 특히 정부 지원 사업에 지원할 때에는 대표자의 자기 자금이나 추가 자금 조달 계획이 명확히 있어야지만 사업에 대한 의지를 높게 평가받습니다.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는 태도가 아니라 확실한 수익 모델이 있으니까 레버리지를 일으키겠다라는 접근이 오히려 훨씬 나아 보일 수 있는 거죠. 자, 이 사업계획서의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 흑자로 돌아서는지 숫자로 답을 하는 구간이에요. 바로 추정 재무제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추정손익계산서가 중요한데요. 심사위원들이 가장 매의 눈으로 보는 곳이에요.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의 매출액과 매출 원가, 그리고 판관비를 적고요. 최종적으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얼마가 남는지도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 해부터 비현실적으로 높은 매출과 영업이익을 적어내시게 되면 바로 거짓말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거 있는 성장률을 적용하시고 특정 고정비와 변동비를 도출하셔서 BEP의 도달 시기를 정확하게 명시하십시오. 몇 개월 차에 월 매출 얼마를 달성하면 흑자로 바뀐다 라고 확신을 심어 주셔야 됩니다. 이익을 낸다면 투자한 자금은 언제 회수할 수 있을까요? 추정 재무제표를 통해서 회사의 자산과 부채, 자본의 건전성을 보여준 뒤에 마지막 활용 점정이죠. 바로 투자 회수 기간을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초기에 투입된 1억 원의 자본을 우리가 계산한 월별 현금 흐름, 당기 순이익을 바탕으로 몇 년, 몇 개월 만에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지 계산을 해주세요. 투자자나 은행권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대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돈 빌려가서 언제 갚을 수 있는데? 에 대한 완벽하고 과학적인 대답을 문서로 제시하시는 거예요. 모든 숫자가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업이 세상에 미칠 긍정적인 임팩트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바로 사업계획서의 마지막 장, 비전 및 기대 효과가 되겠습니다. 돈을 번다는 것을 넘어서 우리 회사가 사회에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에요. 기대 효과는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로 나뉘어서 작성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정량 지표로는요, 이런 게 있겠죠. 3년 내 직접 고용 10명 창출, 수출액 100만 불 달성 등 측정 가능한 숫자가 나올 수가 있고요. 정성 지표에는요, 관련 산업 기술 표준화 선도, 지역사회 유휴공간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나 산업적으로 파급 효과를 적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장이 사업을 단순한 장사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격상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이제 이 문서를 들고 현장으로 나가셔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15단계에 걸쳐서 속이 꽉 찬 무조건 통과할 수밖에 없는 사업계획서의 뼈대를 완성했습니다. 자, 하지만 명심하세요. 사업계획서는 한 번 써서 서랍에 박아두는 죽은 문서가 아닙니다. 시장의 반응에 따라서 매출 데이터에 따라 매달, 매주 업데이트가 되어야 하는 살아있는 문서로 보셔야 돼요. 오늘 세운 가설이 현장에서 깨진다면 망설임 없이 피벗 하셔야 되고 사업 계획서를 수정해 주십시오. 문서의 완벽함보다 중요한 것은 그 문서를 현실로 만들어내는 여러분의 정말 중요한 실행력이 되겠습니다. 사업 계획서의 빈칸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치열하게 고민하고 행동하고 당당하게 채워 넣으십시오. 여러분이 위대한 여정을 저 허영근이, 저의 운님이 끝까지 돕고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자 필독의 허영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